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EM코리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EM코리아는 그 방산과 항공 부품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사실 이 회사는 CNC 공작기계를 만드는 회사로 더 유명했죠. 처음 출발 자체도 공작기계를 만드는 업체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만 공장으로 시작해서 이 공작기계를 기반으로 해서 방위산업 부품이나 항공 부품을 만드는 쪽으로 사업을 확장해 간 겁니다. 그리고 자회사 EM솔루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수소경제 쪽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는 EM코리아는 그 방위산업과 이 항공산업, 특히 이제 전체를 다 뭉뚱어 보면 이제 방위산업인데요. 이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체입니다. 주요 사업을 봐도 공작기계 쪽 CNC염, 선반 이쪽 관련된 부품이나 모듈들을 만들어서 이제 공작기계를 하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 쪽에 이런 이 공작기계를 이용해서 부품들이나 제품을 만드는 이런 회사들에게 이제 공작기계를 납품하고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방산이나 항공 쪽에 KH전차나 K9 자주포 같은 차체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 방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T50이나 K21 같은 이런 항공 부품도 만들고 있어서 다양하게 방산 관련해서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 회사를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EM솔루션을 통해서 이 수소 플랜트 쪽하고 음식물 처리 플랜트 같은 것들을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EM솔루션 같은 경우는 수소에너지 테마 바람을 잘 타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EM솔루션 자체가 비상장이기 때문에 EM코리아가 그 바람을 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EM코리아 같은 경우는 거래처가 한국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 항공우주산업 같은 이 현대 로템 같은 이제 방위산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쪽 이제 방위산업 쪽하고 발전기 쪽 관련해서 이제 그 이 원전 같은 원전 투자나 이런 쪽에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국수력 원자력이 또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에 이런 탈원전 정책이나 이런 국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EM코리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그 윤석열 정부의 이런 정책 수혜주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수주를 받아도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매년 이 회계적으로 편입되는 이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 여전히 이 사이즈가 좀 작은 게 문제입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전체 매출액의 52%가 이 방산 쪽하고 항공 부품 쪽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작기계 쪽이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회사인 EM솔루션 쪽에 그 수도 스테이션 관련된 그런 사업이 11.1%의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액을 보면 278억으로 전년보다는 뭐 매출 외형이 꽤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고, 영업이익도 3억 정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당기 순손실은 여전히 10억대 손실에서 7억대 손실로 여전히 그 순손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직은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주 지분이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데요. 여기다가 최근에 이제 전환사채까지 발행해 놨기 때문에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주당 가치가 더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주가 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라도 자사주 취직이나 또 소각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이 전환사채인데요. 이게 이제 작년 그 5회차로 발행해 놓은 것인데, 이게 이제 주식으로 전환돼서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전환 가격이 2,349원인데 올 1월 달에 이게 주식으로 그러니까 전환 가격이 조정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놓은 회사를 투자하실 때는 항상 이 전환사채의 이 전환 가격이 최저 가격까지, 즉 발행했을 최초 당시에,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최초 당시에 발행 가격에서 약 70% 가격, 30% 정도 할인된 가격까지 주가가 흘러내려서 가격 조정, 전환 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EM코리아 같은 경우도 전형적으로
주가가 지난 연말에 2175원까지 떨어지면서 이 전환 가격인 2349원 최저 가격까지 1월 6일 날 이 전환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 모습이죠. 이거는 더 이상 전환사채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의 이제 수익을 가져다 주기 어려운 이 바텀업 가격까지 이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환사채 가격을 최바닥까지 이제 낮출 수 있는 최대한까지 낮춰준 거고, 이후에는 이제 방산과 그다음에 수소 이 테마주 바람을 이용해서 최대한 주가를 끌어올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가 나름대로 그 IR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시장에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어필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보고서 하나 안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SK증권에서 보고서 나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봐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IR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주가가 끌어올려지면 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고, 이렇게 해서 재무구조는 개선되면서 또 이 부채에 대한 부담도 낮아지고, 그러면 또 물론 주식이 시장에 나와서 이게 이제 시장에서 소화되면서 주가가 흘러내릴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회사가 IR을 적극적으로 하고 하면 기존에 이런 EM코리아에 관심이 없던 투자들도 주식을 사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들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이제 주식 재무구조가 개선되면 그 자체로도 기업 가치가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EM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방위산업과 그다음에 수소 테마주의 바람을 좀 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1분기 실적이 나름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한 주가가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에는 나머지 이 전환사채도 주식으로 전환돼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아직도 이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239억 정도 규모의 이 전환사채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주가가 올라야만 이게 주식으로 전환돼서 시장에서 소화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그 시장에서 소화되고 없어지려면 주가가 2349원보다는 훨씬 더 높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호재성 재료들을 많이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사채를 투자해 놓은,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해 놓은 회사를 투자하실 때는 이 전환 가격이 조정됐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사업, 그 여러 사업 영역 중에 시장 테마주로 바람을 탈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도 꼭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